저기가 도농복합형 도시고 지역이 넓어요. 근데 또 거점도 도시 지역도 향남, 남양, 세솔독으로 분산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이 교육뿐만 아니라 소위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질 높은 공교육과 사교육 시장을 만들어내고 서비스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파고 들어가서 우리가 접근하지 않으면 우리 화성 서부권의 교육은 이건 주어진 환경입니다. 이걸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본말을 전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현실을 정확히 진단해서 여기에 이 제약하에서 공교육 시장을, 공교육을 어떻게 육성하고 사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나갈 건가 하는 그 틈새를 찾아야 되는 것이 화성 서부권의 교육의 문제의 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부분을 고려해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도 상관이 없고 여기 발제하시는 분도 상관이 없는데 어떤 직관적인 대안이라도 좋습니다. 아이디어가 좀 번뜩 나시면은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는 주로 이제 일반직 우리 그 공무원 중에서 시설과가 직접 관계 있어요. 저도 신설 그 호메시 고등학교 초대 교장할 때 예산을 보면 땅 빼놓고 그 당시에 2012년에 개교하는데 한 110억 정도 들었어요. 지금은 더 많이 들겠죠. 근데 그 호메시 고등학교는 위치가 수원의 권선구에 있습니다. 수원의 권선구 쪽에 LG빌리지 그쪽에는 그 당시에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권선구 쪽에 있는 사람들이 7보산 밑에 있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고등학교 가려면은 이동해야 되는 통학거리가 먼 그런 불편이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빨리 학교를 해달라 해서 예전보다 한 1년 일찍 그렇게 개교하는데, 물론 이 학교에 대한 그 예산은 미리미리 해서 하지만은 약간 이제 그 계획보다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지역 사람들이 요구했을 경우에 그런 것은 제가 경험을 했고, 그리고 현재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가 좀 살기 좋아했기 때문에 어떤 하드웨어는 웬만큼 잘 돼가기 때문에 그러한 설립 문제는 필요성을 얘기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공교육의 모든 거 다 원하는 만큼 할 수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사교육도 같이 이제 어떠한 상호 보완이 필요한데, 사교육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가능하지, 또 어떠한 그 공립과 달라서 어떠한 조건이 되지 않으면은 그것이 집중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멀지만은 부모님이 직접 야간에 이동해서 하든지. 근데 요즘은 또 좋은 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학교에 초중고에 태블릿 PC가 현재 공급이 돼 있어요. 어떠한 학습 지원 사이트를 경기도 교육청에서 구입해서 어느 학교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는 유명한 강사를 꼭 학원이나 아니더라도 제3지역에 모셔다가 공간에다 모셔다가 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1차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온 거고요. 해결 방안 중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그럼 저희가 가서 이쪽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면은 일주일에 이렇게 열 몇 명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타임을 정해서, 이제 더 중요한 게 어느 계층을 가르쳐야 되는지, 여기 초등학생을 해야 되는지 먼저, 아니면 중학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 고3 위주로 해야 되는지만 선정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시간표만 제대로 짜져갖고 학생들을 그쪽으로 유입을 하면은, 공교육, 사교육 하면은 저는 공교육은 대치동이나 여기 지역이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내용 똑같겠죠. 똑같지만 학생들 태도하고, 저희도 애가 여러 명인데 첫째가 공부 진짜 못해요. 첫째가 공부를. 왜냐면은 그냥 안 해요. 그 대치동에 살면 뭐예요? 학원 다 다니고, 저는 이제 조교들이 다 서울대니까 과외를 계속 시켰어요. 과외를 계속 시켜도 공부를 안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가고 희문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근데 나머지 애들은 공부를 좀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장소도 중요하지만 우선 학생의 의지가 훨씬 중요하죠. 학생 의지가, 그거는 공부의 1등인 것 같고, 의지, 머리도 중요하죠. 의지가 중요한데, 여기도 의지가 많은 애들이 많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거죠. 모였고 해결 방안을 더 모색해서 어머니들이 뭐 이따가 우리 애들을 뭐 이렇게 이런 반을 만들어 주세요. 이런 반을 만들어 주세요. 하면 저희는 뭐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이제 만들어 드릴 의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학원비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대구에서도 학원을 오랫동안 했는데 대치동이라고 해서 특별히 비싸지도 않은데 요즘에 이제 작년부터 조금 올랐어요. 한 20% 정도 올라갔고 대치동이라고 특별히 비싼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저는 특목고 위주로다가 영재고 과학고 수업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일반고 1타 강사 그들의 1타 강사 저는 아직 1타 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은 가르치는 대상에 한 번 수업을 열면 같은 수업료로다가 한 100명, 200명 단위를 하고 저희 애들 그런 선생한테 보내고 뭐 전화 통화해서 알고 지내면서 이제 저는 그거죠. 학원 하면서 그런 선생하고 이제 우리 애 진단을 맡길 수 있다는 게 좋은 건데 결론적으로는 강의료는 거의 비슷합니다. 예. 뭐 2배 비싸고 3배 비싸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초등학생이라고 더 싼 것도 아니고 초등학생 수업료나 고등학생 수업료나 강사가 시간을 뺏기는 거기 때문에 강의료는 거의 비슷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전날 누가 한 분이 찾아오셔서 꼭 참석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못 참석하면서 이 얘기를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때 우리 교통신호책에 보면은 발바닥 밑에 파란색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빛이 같이 신호등 하면은 그거를 우리 화성 초등학생이 올림피아드 가서 발명한 작품이랍니다. 그 친구가 그걸 하면서 코딩을 하고 했는데 중학교 때 연계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부를 계속 그 활동을 하고 싶은데 중고등학교 때 연계가 안 돼서 그 사람은 지금 포기를 하고 전혀 다른 일을 지금 자기 아들은 하고 있다. 자기가 그 초등학교 때 코딩할 정도의 실력이 그걸 기억도 못 하고 있다. 또 오케스트라를 동아리 활동해서 상당한 재능을 보이는데 중고등학교가 없어서 그것도 사장된다. 육상팀을 중학교 때 만들려고 하니까 초등학교에 육상팀이 없어서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뭔가 의사결정 구조와 협조 체계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은 개선시킬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내가 문제 제기했던 부분하고 비슷한 겁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이 교육 환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교육 때문에 그 주어진 환경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럼 주어졌다 그러면은 그 주어진 환경에서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이 나올까? 우선 공교육 측면에서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 이 거버넌스 체계, 의사결정 체계, 초중고등학교들의 의사결정을 모아서 그렇게 전체가 하나의 묶음이 돼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학생들한테 모든 학교들이 방향을 맞추는 체계를 만들어 간다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공사 초등고등학교가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우리 질 좋은 교육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자꾸 유도했는데 사교육 시장 많이 얘기해 갖고 제가 한번 이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논의는 직관적인 아이디어 수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향이 맞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 논의를 위해서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갈 건가 하는 부분, 지금 우선 기능별 학교들 초중학교가 어떻게 됐나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그럼 이런 의사결정이 현재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나 하는 그거는 학부모, 또 지역사회, 또 시청, 교육청 다 같이 하나가 돼서 의사결정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거에 더 이어지는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더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나면 썰렁해집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그 횡단보도의 바닥에 녹색등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없었지만은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아무 것 같지 않지만 최초로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치 뭐 달걀을 3개 쌓으라면 어렵지만 깨서 쌓으면 10개도 쌓을 수 있어요. 2개도 못 쌓는데 3개 어떻게 쌓냐 하지만 깨서 쌓으면은 쉬운 것처럼 누가 그런 거 못하냐.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엄청 많아요. 그게 이제 창의성인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그런 학생은 쉬운 말로 발명 영재예요. 근데 아까 이제 코딩 교육했는데 코딩 교육은 쉬운 말로 프로그램 교육입니다. 프로그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그럼 이러한 발명 영재가 많으냐? 지역마다 다르고 또 부모에 따라 달라져 있는데 그걸 영재라 했잖아요. 아까요. 발명 영재인데 제가 옛날 장학사 할 때 영재 교육을 좀 담당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영재 교육이 아시는 것처럼 2003년부터 시작됐어요. 물론 과거가 있지만은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재 교육이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는 제가 가본 연수 기간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요즘 뭐 조금 전쟁이 많아 이스라엘이 그러한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데 그 중에 IT가 많이 발달했어요. 영재 교육을 예전에 YG만 초대했더니부터 이렇게 해서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달된 모습을 공부해서 연수를 받아서 한국에 전파하는 이러한 역할을 직접 저는 그 당시에 장학사를 갖고 선생님들 초등 25명, 중등 50명이 갔어요. 가보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보다는 체험으로 이제 그렇게 가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러한 학생을 발명 영재를 잘해 나가려면 거기 영재 교육이 주로 과학과 예술 쪽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은 그렇게 가다가 현재는 많은 과목 하지만은 주로 과학과 예술 쪽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재는 타고난 재능이 엄청 중요합니다. 유전자가 엄청 중요해요. 두 번째, 만들어가는 영재도 있어요. 적지만은 만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속담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그 아프리카의 속담이 이런 게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혼자서 집에서 모든 걸 해결 못하니까 방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시청이나 교육청 또 가까운 기업체 뿐만 아니라 재능이 많은 분이 또 이 지역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모시다가 그 분야에 관심애들을 재능을 길러주면 현재 조건이 조금 지역적으로 어려워도 타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러한 자리는 정말 굉장히 귀중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그냥 앉아서 나름대로 해가지고 야 이게 좋다. 우리 부모님 애를 키워봤지만 야 이게 맛있어. 애는 싫어하는데 너 공부만 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 체험을 해서 애의 재능이 뭔가 국영수 물론 지금도 국영수 잘하면 좋은 대학 가지만은 국영수 잘하는 걸 제가 지금 은퇴한다든가 제가 늦게 보더라도 사실은 문화, 예술, 체육이 살아가는 데는 더 중요해요. 저는 악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적어서 잘 못하고 근래 한 50대 후반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즐거운 운동이 뭔가 봤더니 댄스가 있었어요. 댄스. 이 댄스를 해봤는데 제가 엄청 재밌어요. 흥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 중에 그런 댄스를 하는 동아리도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은 걔는 공부도 안 하고 댄스만 좋아하고 이렇게 체육되는 거 좋아하니까 졸업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학생 불러서 우연히 지나면서 졸업하고 싶으냐? 제가 그 좋은 고에서 마지막 퇴직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어봤더니 저는 졸업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수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마쳐야 된다. 네가 하고 싶은 일은 하되 또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 공동체에 조금 이탈하는 것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니 그 고3은 알더라고요. 그래서 졸업 잘하고 아마 지금도 아마 즐겁게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리라 생각됩니다. 아마 나중에 얼마 지나면 TV에서 보지 않을까. 제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다들 바쁘신데요. 우선은 중등, 고등 이렇게 하셔갖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공교육, 사교육 다 이런 뭐 지역 균형 이런 게 다 공부를 잘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저도 공부 잘했었고 딱 실패한 게 이제 저희 자식인데 그거 빼고는 거의 성공해갖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는지 방향은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여쭤보시면은 뭐 방향 제시하는 거하고 뭐 물질적인 거는 여기 원장님이 또 해주실 거기 때문에 나중에 물질적인 게 뭐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제 목표를 정하는 거고 질문 있으시면 뭐 가볍게 질문해 주시면 저는 좀 진중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 인식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세대에는 공부를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공부는 AI가 대부분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개성을 찾아가고 자기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주는 걸 우리 부모가 인정하는 것이 교육의 아마 기초가 될. 근데 우리 교육 체제도 공부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능, 이런 예체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다 예체능, 기술, 이런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저기 하는 거는 저희들은 협조를, 이 교육 환경은, 서부권 교육 환경은 논의를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체계예요. 지금 시장적인 흐름이 아니라 서로 지역 공동체 내에서 기능의 배분, 기능의 조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게, 제가 교육을 이제까지, 저 교육 쪽은 내가 공부를 안 했어요. 다양하게 했는데, 교육 쪽에는 제가 근무 경력이 없어갖고, 전문가로서 얘기는 아닌데, 화성시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 지역적 특성에 맞는 그럼 어떤 공교육, 사회교육을 만들어내니까 그 밑바탕에는 이런 우리 교육적 환경, 우리의 지금 주어진 환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걸 토대로 해서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 지금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그 부분만 제 아이들 교육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미술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미술 화실 생활을 다녔고, 근데 미대도 결국은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는데 아들이, 제가 미대를 준비했다는 걸 잊고 산 30년 넘은 후에 아들이 고등학교 때 그림을 그려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걔도 미대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제가 좀 내피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들은 미대를 갔는데, 미대 안에 건축과가 있어서 건축을 하고 있지만은, 저는 그거 할 때 아들은 사회과학을 원래 했는데, 너는 사회과학과 안 맞다. 너는 오히려 철학이나 이런 인문학적인 거를 해야 된다. 왜냐면 네 달란트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저 미대라면 오히려 사회과학을 하고 사회적으로 명성이 높지만은, 미대가 얘가 재능에 맞기 때문에 권유했더니 자기도 그걸 인정을 하고 바로 바꿔서 했는데, 그거 하나만 제가 잘했고 나머지는 교육적으로 빵점 아빠입니다. 참고로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런 인식 구조 위에서 우리 화성의 지역적 특색을 충분히 감안을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저도 76년이라서 9학번인데 저희 때도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사고였는데,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잘하면 돈을 버는 시대더라고요. 공부는 뒤로 빠졌고, 지금 뭐 축구나 운동선수들이 훨씬 더 각광받고 있고, 그래서 돈 버는 길은 너무 많고요, 어머니.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춤하고 노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역을 뭐 서울 쪽에 있으면은 훨씬 좋지만 지역에 상관없다는 얘기가, 저는 저희 조카가 안동이에요. 처가 조카가 안동인데 걔도 지금 6학년인데 얘도 춤 노래 3살, 4살 때부터 친척들 모이면 춤추고 노래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지금은 뭘 하냐면은 오디션 봐갖고 소속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러면 주말마다 버스 타고 이제 오죠. 이제 소속사에 들어간 게 얼마 전인데 계속 뭐 유명한 데부터 1순위부터 이제 하다가 한 3순위 정도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누가 한 대 들어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라리 오디션 한번, 그러니까 연습을 해서 한 1년 정도 그 동네에서 1, 2년 정도 연습을 시킨 다음에 오디션을 계속 봐서 가능성이 있는지를 진단하는 게 더 맞죠. 이게 춤, 노래 이게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명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 추천해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반대의 얘가 이제 저희 집사람이 성당을 다니는데 그 성당 모임에 이거 사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그 어떤 학생이 지금 고3이에요. 고3인데 고등학교에서 10등 정도 해요. 그럼 거의 의대권인데 얘도 이제 노래에 빠져갖고 엄마하고 지금 마찰 중이에요. 자기는 20살이 되면은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한다. 지금 19살 때 이때 지금 오디션을 봐서 해야 된다.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넌 지금 공부를 해서 의대 가야 되는데 왜 이러고 있냐. 그래서 지금 대치 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늦은 거고, 뭐가 늦냐 모르겠지만 빠른 나이에 그거를 연습을 시켜서 진단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공부하는데 그건 하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은 먼저 연습을 시키고 오디션 해보고, 그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훨씬 더 유명해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아까 우리 발표 중에 우리 대치동 강사들이 화성 지역에 이렇게 교육 여건만 만들어주면 와서 한 번씩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귀담아 들으시고 혹시 우리가 논의 과정에 이런 그런
저희 프로포즈를 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이 여건이 된다면 맘카페 이런 데서도 그런 부분을 논의를 해서 그러면 여기 계신 분하고 연계해서 하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의 그 제안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더 이렇게 덧붙이면은 저도 대구나 수원 보면은 이렇게 대치동에서 강사도 오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높은 강사님들이 오시진 않아요. 돈 벌러 오는 건데 거기서 잘 안 팔리니까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을 쪼개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준이 되게 높은 수준 높은 수업이라고 해서 어려운 수업은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계층을 잘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계층만 선별만 돼 있으면은 저희가 최선을 다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자식을 포함해서 내 자식이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 공부하라 공짜가 드는 동시에 애가 공부를 안 해요. 가능하면 하고 싶지만은 공짜는 빼는 게 좋아요. 그냥 놀아라 하면 또 공부하냐? 그럼 또 노는 대로 가버려요.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은 기본적으로 제 말씀은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전은 자기의 그 재능이나 진로 진학이 이게 상담도 많이 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겪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까지는 또 대학원까지 공부하고서 자기의 진로는 딴 데 갖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는 게 좋으냐 좋아하는 걸 직업을 선택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좋겠어요? 어머님들은 잘하는 게 좋겠어요? 그거는 본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제가 강사 아까 점심 먹다가 여쭤봤는데 강사님은 좋아하는 걸 하셨습니까? 잘하는 걸 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뭐 그 말은 아니죠. 비슷하게. 근데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이 좋아하는 것이 컴퓨터라 했죠? 컴퓨터 물리였는데 선생님은 물리가 더 적격이다. 그래서 물리를 하고 계세요. 물리 석박사 한 거죠. 장단점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체험으로 해서 빨리 가능하면 빨리 가지고 있는 재능을 알아내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알아도 내 자식 혼자 먼 곳으로 또는 강사를 찾아가는 건 어려운데 그것을 내가 경비를 다 들여가고 어렵다면은 우리 화성시는 그도 지역도 넓고 자원도 많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라면 도움을 받아서 강사를 모셔오면 되고 또 요즘은 이런 것도 있어요. 큰 기업체가 꼭 대학을 나와가지고 다시 그 회사에 맞도록 교육하느니 어떠한 진로에 낭비하지 않고 기업체 내에 대학을 만들어서 과정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학생 편이나 또 회사나 다 좋을 수 있는 거죠. 시대가 많이 변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렇게 서로가 토크해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발전하는 것을 서로 얘기해보면 길이 많다는 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럽니다. 옛날 같으면 학교에 체육관을 짓냐 안 짓냐 이게 큰 문제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했냐 안 했냐 이게 엄청 중요한데 지금은 어느 학교나 다 지어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 쪽으로는 다 하고 지금은 소프트웨어에다가 신경 쓸 AI 시대입니다. 대화가 되는 로봇이 생긴 세대니까 웬만한 걸 아까 사회자님 말씀대로 지식적인 것은 AI가 물으면 다 금방 해줘요. 그 나머지 자기가 가지는 장기, 스트롱 포인트를 어떻게 살리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좋은 재능을 받았다면 자기 분야에 하고 싶은 게 딱 맞으면 되는데 모르는 게 많은데 사실상 자세히 보면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답니다. 근데 못 찾아서 살다가 100년 살다 갈 뿐이지 빠르게 찾으면 또 잘할 수 있고 아까 말씀 계천이 용나는 시대는 조금 지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대화 속에서 나온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이 명문고등학교, 지금 화성에 있는 명문고등학교인데 우리 지역사회에서 고등학교의 방향을 어떻게 나갈 거냐. 명문고등학교, 화성고등학교 하나 더 있습니다. 명문고등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다. 또 내지는 우리가 지역 경제, 지역의 산업분들이 삼성도 있고 현대도 있고 지역 사업체와 연관된 기능적인 마스터고 이런 고등학교도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그분들이 우리 특채 방식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기반. 그래서 지역 경제하고 상생하는 그런 고등학교 육성 방안. 그래서 지금 명문고는 사실 우리 화성 사람 아니라 또 다른 데서 오는 사람이 오니까 왜 이거 뭐 죽 써서 누구 준다 그런 농담 하듯이
그런 것이 필요한가 이런 공론도 한번 담아볼 만합니다. 우리 남양도 그렇고 남양은 앞으로 10만 계획인구가 10만이고 여기도 더 커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성고 하나로 우리 이 넓은 지역에 이 명문고에 대한 이 수요를 답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의 논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화성 지역은 산업 기반이 튼튼한 데입니다. 이거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적인 마이스터가 갖고 지역에서 나오는 분들도 거기에 특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가 공교육 학교를 설립하는데 논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플로어에서 의견이 있거나 지금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발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